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임동서입니다. 2013년 들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자, 증시에 있어서도 오늘 첫 번째 이제 거래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9시에 개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서 10시에 개장을 한다는 점 여러분께 혹시라도 착오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실까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건강이 전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투자자로서도 올해 성공 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작년 한 해는 굉장히 좀 힘들었죠. 올 한 해는 이게 산이 높으면 내려가는 이게 골도 깊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골이 깊으면 이제 올라가는 산이 또 높을 순서겠죠. 올 한 해 좋은 시장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보겠고요. 네, 지난 31일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한 2시간 정도 남기고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을 했죠. 2013년 새 첫 출발 가볍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덧붙여서 1월에 연초 효과도 기대해봐도 될런지 이득호 작전 타임에서 살펴봅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주대영대리가 재정절벽의 극적 타결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은 하원 표결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으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국면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과 1월의 주도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2013년 첫 거래일 과연 첫 출발하는 개장 분위기가 어떨지 업종 스캐닝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새해도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고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하신 미디어 플러스 AS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넘게 지금 이 코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종목들 그리고 단기 수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그 개선년의 뜻대로 풍성하고 또 반영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디어 플렉스 AS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미디어 플렉스가 지난 금요일 시초가 1,630원에 출발했습니다. 종가는 1,190원에 끝났는데요. 제가 혼종가는 1,130원 말씀드렸고요. 미디어플렉스 최근에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영화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소년 관람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64만 원을 지금 기록하고 걸 좀 짓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까지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보였었고 지난해 대비해서 적정 밸류에이션 미니만 보더라도 1,800원 이상, 한 2,000원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제가 제시한 목표가 1,750원까지는 보여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13년 첫 거래일인 오늘 어떤 첫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S에너지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전문 업체고요. 1992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내에 태양광 사업을 분사해서 2001년 S에너지 사명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국내 모듈 업체 중 가장 업력이 오래되고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좀 평가하고 있고요. 자체 브랜드의 모듈 판매를 기반으로 해서 OEM과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 매출 비중은 모듈 단품이 48%, ODM과 OEM이 28%,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사업이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수출 비중이 84.4%를 차지했는데 주력 수출 지역은 미국과 유럽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동남아 등의 이런 시장 성장률도 높은 상황인데 과거에 유럽 중심의 수출에서 동남아 쪽 이런 매출 지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향의 매출 비중도 5%에서 3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동남아 시장에서는 기획과 투자, 설계 이런 EPC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지역은 국내 대기업을 통해서 시장 확대 중인 상황이고 개발 사업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외양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동적인 모듈 판매에서 능동적인 개발 사업 진행으로 지금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의 ELK 글로벌 발전소를 지난해 7월에 완공하면서 이 분산 동력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 미국 전력회사에 100% 공급되는 발전소를 현재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는 국내 기업 가운데 SMNG가 처음인데 개발 시스템 사업도 태양광 발전단지 프로젝트를 투자 설계 공사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1% 수준의 그 프로젝트 자본금을 투자하고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모듈 단품 판매보다는 더 높은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수혜입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과 동남아 이 시장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높은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내 기업과 제휴해서 영업 중에 있고 올해도 이 매출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태양광 모듈 시장은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출하량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듈 업체는 그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제품가를 낮추고 있습니다만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태양광 펀드들 출시가 좀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 총매주로 작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력 난등으로 인해서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실적 구조과 저평가 매트를 주시는데요. 먼저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 이제 매출액은 2,080억, 영업이익 14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이 영업이익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는데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도 매출액은 2012년 대비해서 50% 증가한 3,150억, 영업이익도 80% 증가한 25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190억을 전망하면서 전체적으로 현 주가가 올해상 EPS 대비해서 PER 6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PER 20배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성장성을 좀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S에너지 설명 들어봤고요. 자 가격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10,000원 하에씩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S에너지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 2013년 새해 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는 첫 종목입니다. 꼭 관심 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재정전략 협상 타결로 인해서 화끈하게 상승을 했죠. 우리 시장도 좀 그 못지않은 상승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14포인트가 올라 있습니다. 거래소 2011포인트로 2000선 힘있게 탈환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501포인트로 500선을 회복했고요. 5.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 넘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그 상승폭에 있어서 에너지가 좀 더 강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각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0.5%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이 지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현대차와 포스코, LG화학, 그리고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1% 중반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그리고 파라다이스 등등 코스닥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시젠이 2% 상승으로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는 가운데 거의 전 종목이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다음 정도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정각 10시가 되면서 우리 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16.6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0.83% 상승했고요. 2013.71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이 2013년인데 2013포인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분이 괜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501.69포인트로 상승을 했고요. 5.37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은 팀장,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한밤에 뭐 좋은 꿈 좀 꾸셨습니까? 새해 첫날에. 꿈 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바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더 늙어 보이십니다. 이 농담이고요. 어때 좋은 꿈 꾸셨습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꿈은 잘 안 꾸는 편이라서 아직까지 꿈은
안 끄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2013년 딱 새해 설날에 딱 눈을 떴는데, 간밤에 꿈을 생각해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꿈을 꿔가지고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이따만 하여튼 뭐 좀 상스러운 동물이 하나 나타나는 꿈을 꿔가지고, 좀 기대가 큰데, 로또도 좀 하나 샀습니다. 자, 오늘 그 장이 과연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양 두 전문가께서 한 시장 한 시장 나눠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새해 첫날에 이렇게 개장 함께 해서 조금 먼저 영광이라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2013년이 시작이 됐는데 시장이 0.84% 오른 2013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징조, 좋은 징조였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2000포인트 돌파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2014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풀리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협상,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재정 절벽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진전이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월 효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앞으로 많아지면서 1월 효과가 실질적으로 조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큰 폭의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78%, 150만 원을 지난주 금요일 작년에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올해도 153만 원에 현재 출발을 하면서 기분 좋은 현재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KB금융 1.5%, 그리고 증권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증권이 2.8%, 그리고 대우증권이 2.9%, 그리고 미래세증권이 3.8%도 현재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초 효과가 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해는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들이 증권주의 어떤 전체적인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도 큰 폭으로 현재 오르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2.6%, 그리고 LG화학이 현재 2.4%도 상당히 큰 폭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2%의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삼성화재는 0.2%, 그리고 KT엔진은 마이너스 1%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이경일 팀장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 갭상승을 시작을 하면서 500포인트를 기분 좋게 넘기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시 시초가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어서 501.50포인트로 50포인트로 지금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갭상승 갭하락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단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 눌림목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도 한때 예전에 과거에 이 부분 때 500포인트 넘었으나 눌림목 구간에서 뚫지를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장이 안 좋았었는데요. 코스닥 장이 안 좋았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장도 지금 현재는 별로 이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 앞으로 투자자의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외국이나 기관 등이 계속 순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눌림목 구간을 뚫고 갈 수도 있고 기관과 외국인 둘 중에 하나가 팔게 되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 코스닥 지수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500포인트를 뚫고 아무래도 52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종별 투자자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코스닥 개인이 14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16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 1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게 되시면 현재 개인의 경우 IT 종합, IT 하드웨어, IT 부품, 제조, 유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화학, 소프트웨어, IT 부분에 대해서 IT 부분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강한데요. IT 종합, IT 하드웨어, 제조, 코스닥 벤처기업,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인의 매수세와 반대로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기관의 경우 이제 IT 종합, 코스닥 벤처기업,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셀트리온이 1%대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0.36%, 파라다이스는 1.74% 이제 대부분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CJ ENM이 3%대, 젠백스가 2%대 상승을 보여주고, 포스코 ICT 그리고 솔브레인이 이제 0. 그러니까 각각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17포인트로 거래소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1에서 시작했는데 여전히 500.92 비슷한 수준에서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1% 안팎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외환과 채권시장의 동향은 어떠한지 외환시장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월화수요일제 맡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외환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도와주실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60전이 하락한 1,066원에 개장을 했고요. 1,065원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65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에서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 등 자산 시장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의 약세와 함께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달러 원은 지난 금요일 당국의 종가 관리성 매수 개입에 힘입어서 1,070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만 이후 이어지는 여교의 시장에서부터 1,070원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새해 첫 거래일을 1,060원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 정치권이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의 부자 증세에 합의하면서 일단 극적 타결의 모습을 표면적으로는 보였습니다만 아직은 일괄 타결에 이르기까지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협상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만 하원에서는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원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자동 삭감안의 경우 2달 동안 이해 시행을 유예했을 뿐이기 때문에 미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위험 통화들의 강세 속도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의 경우는요. 엔화 약세에 따라서 엔원 환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당국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보는 것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달러 엔의 동향을 보면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미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등이 모두 반영되면서 86엔대 후반까지 상승했고요. N1의 경우는 어느덧 100엔당 1230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새해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의 활성화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달 20일 일본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향 조정 발표를 앞두고 엔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이에 따른 N1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N1의 하락은 지난해 달러원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당국의 속도 조절성 매수 개입을 자극할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1,059원이 대기업의 손익 분기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1,060원대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인가 하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외 변수와 당국 변수가 서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오늘 달러원은 1,060원대 중반 중심 거래가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13년 첫 번째로 또 작전 타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월은 연초 효과가 기대되는 달입니다. 1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 거래일인 만큼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뉴스가 되겠네요. 그 영향으로 오늘 시장 2015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중상층에 대한 감세 혜택과 실업급여 연장, 정부 예산 삭감 시기를 늦추는 것이 주 내용인데 연말 내내 글로벌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사안들이 해결되면서 안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재정결벽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니까 온통 잠입빛 전망뿐인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새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는 됐지만 아직 하원 표결이 남아 있고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상한선에 도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협상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 하원 표결이 예상되고 있죠. 막판 진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재정절벽이 합의된다라는 가정하에 국내 증시로 본다면 각 기업들의 실적만 받쳐준다면 더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2013년 IT 업종 증시를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부터 계속 주목하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 모멘텀이 언제 터지느냐도 큰 관심사인데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4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업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같은 소비재 업종들의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 바로 환율이죠.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워낙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엔화 약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일본 토요타 같은 업체들과 힘겨운 경쟁이 예상이 되는 만큼 환율 변동 또 실적 추이를 계속해서 살피셔야겠습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죠. 그동안 기대감이 살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증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중국 경기였는데요. 정권은 이미 교체가 되었고 시진핑 총서기가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 경기에 부흥이 온다면 역시 지난해 공략해서 수익을 냈었던 LG화학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으로 중국 수혜주로 주목되고 있는 음식료 업종 매수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주를 매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글로벌적인 정치, 경제적 면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고 봤을 때 대형주 위주로 강하게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정치 테마주들 한두 번 정도는 치고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주가 일단 안정이 되면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포트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번 연도에 대한 먹거리는 지금 전부 찾아놓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저의 레파토리대로 흘러간다면 1월부터 큰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지금 계산 중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유 있게 베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오늘 마감 지수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1960포인트에서 2012포인트의 지수 핵심 포인트로 넣고 중단기 매매에 임하자라고 했었는데 2012포인트가 2012년 9월경의 최고점이었죠?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새로운 레벨업 장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재정절병에 대한 해결책이 일단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강한 돌파 기대를 하면서 2012포인트 종가상 유지된다고 한다면 추가 랠리 2300포인트까지는 이번 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은 지수 종가 확인하시고요. 관망하시면서 오늘 마감될 글로벌 증시까지 함께 체크하면서 종목이나 섹터 공략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고요. 2014년 안전하고 여유 있는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극적인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국내 증시는 새해 첫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코스피는 2014년을 회복하며 출발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1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현대증권은 가벼운 출발과 가속 요인데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하나대투증권은 1월 전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정리했습니다. 동양증권은 1월 국내 증시 전망 3가지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라고 표현했고요. LIG투자증권에서는 1월은 중소형주 반등 국면으로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은 재정절벽 극적 타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새해 긍정적인 출발이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통화 강세 지속, 경기 선행지수 상승과 재고 순환지표 반등으로 인한 PER 상승 압력, 중국 제조업 지수의 기준치 상회 등 매크로 지표들이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3차, 4차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부담스러운 프리 어닝 시즌과 수급 부담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당분간은 중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1월 코스피 밴드는 1890에서 2020으로 전망합니다.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연초 반짝 상승 이후 단기 조정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 경제의 장기 흐름은 완만한 개선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미국, 이탈리아, 일본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는 위험 자산의 매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대감에 따라 상승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철강, 화학, 조선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이르며 단기 펀더멘털 악화 가능성의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수주, 유틸리티, 통신 중심의 방어적 포트 편성은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동양증권은 1월 점진적인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예상 밴드는 1940에서 2060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정절벽과 부채 한도 협상이 최우선 과제로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다만 연준과 ECB의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 완화 정책 실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수준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됐습니다. 중국 GDP 성장률도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통과하면서 이러한 G2 경기 사이클 개선이 국내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초 이익 성장률에 초점을 둔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이며 유망 업종으로는 IT 하드웨어, 통신 서비스, 화학, 항공, 증권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LIG투자증권입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이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 소멸로 반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월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선물 누적 계약 수가 3,000 계약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선물 누적 계약 수의 정점이 9,000 계약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더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월에서 3월로 갈수록 베이시스가 줄어들어 점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월 중순 이후에는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하며 1월 한 달 전반적인 흐름은 전강 후약, 외국인과 연기금의 공격적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코스닥과 중형주의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소식이에요.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원 포결까지 좀 변수로 제시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고비 넘긴 것 같고요. 재정절벽이라는 악재를 타고서 걱정을 타고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제조업 지수가 3개월째 호전 중입니다. 시진핑 정권 교체 이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상해 지수가 1950선에서 2260선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온 만큼 그 기대감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 가운데 IT의 강세가 지속될지, 원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주에 부담이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철강, 건설, 증권으로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일 같은 경우 증권 쪽으로의 매기세, 강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지속 매수가 이어질지가 좀 관심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한 300억 정도 물량을 좀 사주면서 지속 상승 가능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중심선이 한 2,000선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밴드 상단은 202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선을 돌파해준다면 한 2050선, 작년 고점이었던 2050선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이번 상승의 목표치는 한 2100선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게 자동차 3인방인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보합권에서 조금 지수를 상승하는 걸 조금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태양광 업황에 대한 개선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OCI가 지금 60일선 이상에서 지속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 탑픽 종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증권업종의 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 미래셋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상해지수 6,000에서 5,000포인트대에 좀 물려있는 인사이드 펀드의 개선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이 이제 2013년도 들어서 힘차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승폭을 잘 지켜낸 채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만은 500선을 살짝 내준 채 지금 499대 선의 중반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내외적인 여건이 그래도 전년도 2012년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재정절벽 상당히 우리 증시를 짓누르던 악재였었죠. 물론 그것이 이제 깔끔하게 해결된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국면은 피하는 그런 좀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우리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걸림돌 자체가 하나가 제거됐다라는 점에서 큰 호재로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2014년도 들어서 이제 우리 출발 상황이 괜찮은 만큼 올 한 해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걸어 보시는 것도 좀 해봄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업종 스캔 시간을 통해서 양 전문가께서는 지금 시장의 실시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죠. 정태훈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 화학업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IT 업종하고 운수장비 그리고 화학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핫한 업종들을 한번 짚어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업종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증권업종이 어떤 연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겠다는 부분 2.7%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짚어볼 만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짚어볼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IT 업종이 현재 1.3%. 운수장비 업종은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 연초에도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 개장하고 난 이후에 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운수장비 업종은 전체적으로 현재 0.5% 정도 그래도 강보합권에 현재 머물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T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삼성전자가 그 이제 상승폭을 좀 조금씩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153만 8천 원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그 삼성전자와 아이들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삼성전기 1.3% 그리고 삼성 SDI가 0.99% 그리고 삼성 테크윈이 0.17%도 현재 강보합권 그리고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5% 그리고 LG전자가 2.9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방금 전반적인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IT 업종이 삼성전자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재정절벽 결론적으로 재정절벽에 협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적게 걷어서 이 소득을 좀 소비 쪽으로 연결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협상이 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진국형 소비를 할 수 있는 IT 그리고 자동차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리고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논리들 때문에 IT 업종 전체적으로 현재 좀 강세를 보인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PC 쪽과 같은 최근에 어떤 디램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좋지는 않지만은 올해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PC 쪽 디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는 모바일 쪽 디램 쪽으로 매출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도 현재 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PC 모바일 쪽 디램이 전체적인 어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포트에 조금 그
리포트가 이렇게 말이 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 좀 흔들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IT 업종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끌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그 동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한 1,700억에서 기존 한 1,800억 정도 됐었는데 실적으로 발표될 어떤 영업이익이 한 1,500억에서 한 1,300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기의 주가가 최근에 올라와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이라는 부분을 좀 볼 때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은 기존 예상치보다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 낮아진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선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낮아진 예상치, 낮아진 눈높이에 좀 맞출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도 지금 현재 2.99%, LG이노텍이 2.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LG전자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72,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어쨌든 하방 경색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반등 시도가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갈지 여부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옵티머스 G가 얼마만큼 선방을 했는지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현재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0.35% 정도, 0.35% 강보합권입니다. 지금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된다면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어떤 상승폭을 지금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우측을 보시게 된다면 5일선이 지속적으로 저항이 되게 되면서 추세가 지금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빠르게 5일선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54,000원, 55,000원 전 저점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 당연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지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좀 빗나가는 빗나가는 어떤 대응을 하다가 조금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당연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또 인식을 하시고 그쪽에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상기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파란색 굵은 선이 241선인데요. 그만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본다면은 그 추세를 현재 돌리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는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지금 어쨌든 돌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차트적으로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환율적인 부분이 아무리 지금 현재 자동차 판매를 많이 늘려가더라도 환율이 급격하게 꺾여버린다면은 이 환율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이전에 화학업종이 좀 꺾였지만은 자동차 업종이 거듭아마 버틸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실적이 그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만약에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이후에도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율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커졌고 이제는 상대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파나소닉, 소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적자죠. 그래서 경쟁력을 잃었는데 자동차 업종은 어쩔 수 없이 좀 피튀기는 좀 경쟁이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우월해질지 여부가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부 그리고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부품주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모비스가 1.04%, 만도가 1.17%, 한국타이어가 1.28% 정도 현재 강세 흐름을 현재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업종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유업종이 3.1%, 그리고 GS가 1.1%, SOL이 0.96%,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연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80달러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서 90달러까지 올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2.2%, 호남수가 상당히 좀 강하네요. 4.2%, 금호석유가 2.6%,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3.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경일 팀장께서 철강, 기계, 금융건설의 흐름과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올 한 해 들어 좀 상당 부분 개선될런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철강, 기계,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철강은 1분기까지만 이제 기대를 하시면 되십니다. 1분기가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선반영돼서 올해 1분기 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기계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철강 금속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포스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포스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한동안 조정을 받고 이 부분 조정을 받고 오늘 기대감 재정 협상 타결이 되면서 오늘 2%의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차트와 달리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밑꼬리를 달고 망치형을 그리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N자형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이 계속 이제 기간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제철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제 수급 자체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증설 모멘텀하고 실적 개선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은 이제 같이 이제 큰 폭의 상승을 그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온다면 현대제철은 4분기 실적이 이제 실적 개선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스코보다는 좀 더 상승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하락이 가격 메리트가 있게끔 이제 내려왔습니다. 실적이 이제 하락 예상이 가격 그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 이제 31일에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이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현대하이스코는 최근에 큰 폭의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진금 때문에 가진금이 부과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그 하락 때문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개파를 했던 부분을 다 메꾸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가진금에 대한 그런 악재는 이제 소멸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업종을 보시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제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수급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최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현재 이제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주가 상승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셔야 될 게 수급도 아니고 이제 수주를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수주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지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지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이제 차트도 보지 마시고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는지만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최근에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좀 수혜주를 볼 수 있는 게 건설기계 이제 부품들을 이제 일본에서 주요 부품들을 이제 수입을 하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그 부품 단가가 인하가 된 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전망이어서 이제 두산인프라코는 단기가 엔화 약세를 이제 단기 호재는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라공주 같은 경우에는 한라공주는 지금 오늘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위에 박스권에서 아직 이제 한라공주 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직도 그 경영 붕괴 때문에 지금 주가가 들쑥날쑥하고 많이 있는데요. 그 영업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208%나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 실적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째고 올해 상반기 최고 밀 업종이 건설업종인데요. 건설업종 현대건설은 4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8% 그 영업이익은 48.2%가 상승했고요. 해외 수주도 목표치인 100억 달러의 이제 초과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앞으로도 좋고 이제 올해도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이제 목표치 100억 달러 이상 11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추가 최고를 이제 갱신을 할 전망이고 앞으로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을 전망이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탑픽 건설업종 중에 탑픽을 예상하고요. 예. 삼성물산도 뭐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역시 좋고요. 예. 대우건설을 좀 유심히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대우건설이 이제 가동 원전 수주를 했고요. 종합건설사로는 최초 이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수주가 나올 전망이고요. 그리고 4분기 매출액은 4.5%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약 300%의 292.9%가 이제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좋다.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 건설업종의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정책적으로 실적이 개선돼서 상승한 게 아니라 이제 은행주가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에 대해서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그 정책적으로 이제 실적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나지 않은 이상 이제 은행업종들은 관심 업종으로 두고 보시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 증권업종은 따로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수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증권업종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전망이고, 증권업종에서 삼성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이 이제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보험업종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보험업종에서 이제 화재보험 업종이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메리츠화재가 2%대, 그리고 LIG 손해보험이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입니다. 네. 통신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업종 전체 지수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0.46% 이제 약보합권 이제 머물고 있는데요. 뭐 배당도 끝났고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면은 뭐 조금 소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연한 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을 때 유통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료업종이 좀 강했었는데 오늘 뭐 다른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비해서는 조금 힘이 좀 약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종이 0.56% 그리고 음식료업종이 0.54% 그리고 방금 이경일 팀장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보험업종이 현재 0.4%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유통업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이 좀 다가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어떤 겨울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면서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업종들 좀 강세를 보이는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어떤 상승폭이 좀 약할 뿐이지 지금 현재 여전히 견조한 어떤 상승 흐름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쇼핑이 0.4% 이제 강보권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화면 우측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장기 추세를 일시적으로 21선의 어떤 지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현재 하고 있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1선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2%의 어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편의점의 어떤 그 입점에 대한 초점 거리 제한을 두게 되면서 최근에 좀 꺾였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27,000원 그리고 29,000원 고점을 높여가게 되면서 이제는 추세를 조금 돌리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편의점의 어떤 매출 확대, 1인 가구 시대가 늘어나게 되면서 편의점에 대한 이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GS25는 어떤 상표명을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GS 리테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회사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그 편의점 매출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GS 리테일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CJ 홈쇼핑이 마이너스 1%, 그리고 GS 홈쇼핑이 현재 마이너스 1% 정도 현재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상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4.2% 정도 현재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좀 추세가 좀 일시적으로 좀 꺾였다가 지금 이제 26,500원 정도 그리고 26,000원에서 26,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지금 하방 형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지켜주게 되면서 조금 상방으로 좀 돌려줄지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0.7% 그리고 롯데제이가 보합권 그리고 CJ제일제당이 보합권 현재 머물고 있고요. 하이트진로가 현재 3.6% 최근에 소주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 좀 이따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통신업종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대 조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배당에 대한 매력 이제 끝이 났죠.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꺾였는데 이젠 추세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비용
절감을 일으키게 되면서 영업이익의 어떤 소폭이나 어떤 개선세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신 부분뿐만 아니라 비통신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조금씩 점유율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이 비통신 부분에서 얼마만큼 실적을 늘려갈지 여부도 조금 올해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좀 살펴보죠. 예,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테마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아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막 안착하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는 이제 지금 상한가 안착했고, 뭐 비트컴퓨터, 이지는 뭐 11% 상승, 대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좀 당선이 돼서 이제 박근혜 관련주가 이제 좀 당선인 관련주가 지금 많이 큰 폭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펼칠 그런 정책으로 된 이제 수혜주를 이제 한번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과학기술 이제 부활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제 신설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수혜주로서 이제 영인 프론티어, 대한과학, 서린바이오, 다원시스, ED 등이 이제 수혜주로 뽑히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 사업이 올해 도로 예산이 8조 2,269억 원인데 철도 예산만 6조 416억 원이기 때문에 철도에 관련주들이 조금 수혜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혜주로는 대IT, 리노스, 동양에스텍, 세명전기, 대오AL 이렇게 등이 있고요. 경제 민주화 계속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 민주화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SI 사업을 이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두면서 기존에 이제 중소기업 이제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수혜주로는 이제 경봉, 비츠로시스, 그리고 KCS, 그리고 정원 NCS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는 이제 노인 건강지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는 이제 세온메이카, 모나리자, 메타바이오,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네오팜이 있고요. 그리고 무상교육으로는 이제 현대그린푸드, 풀먼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재정절벽 타결이 임박하면서 1%대 상승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는 2010포인트대를 가뿐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국의 정치 경제적인 헤게모니 다툼에 관심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초 재정절벽 이슈를 둘러싼 미국의 정치적 마찰이 원만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중국의 시진핑 시대와 내수 촉진에 의한 한국 수출 기업의 선전도 기대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양적 완화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도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스몰캡 어떤 기업이 일런지요? 네, 반도체 부품 업체인 KEC입니다. 트랜지스터 생산업체로 주력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SSTR이라는 저전력 트랜지스터입니다. SSTR 부분에서 세계 5위 업체입니다. 처음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했는데 대만의 개인용 PC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대만 업체는 연매출 330억 달러 규모의 대형사로 HP, 에이서, 레노버, 델 등 주요 PC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KC는 매달 140만 달러 규모 매출이 신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만 업체와 계약으로 연간 176억 원가량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KC가 작년에는 노조하고 좀 갈등을 꽤 겪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그런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 노조와 경영진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면서 조업 손실이 84억 원 발생했고 통화선도거래 손실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늘어서 작년 영업 손실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7일 공시에서 최대 주주인 한국전자홀딩스의 특수관계인이 BW를 행사하면서 지분이 2.75% 증가한 점으로 보면 2013년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국내 업체에 집중됐던 매출처를 해외 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2013년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KEC의 구체적인 가격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현 주가는 PBR 0.45배로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12월 26일 거래가 급증하면서 400원대 바닥 탈출 신호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매도 물량이 많이 줄면서 슛 커버링이 500원 초반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가 490원에서 500원, 목표가 600원, 손절가 47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3년 첫날이니만큼요. 지금 오늘 출연하신 또 두 분의 전문가께 2013년도 첫 시작 날의 이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말씀씩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2013년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 본다면은 일단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장은 지난 2012년과 마찬가지로 좀 더 추가적인 하방 경기성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2016년도 시장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 그 초반에 3월 달이죠.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이 완만한 상승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재정절벽 이슈가 좀 한 방에 출렁임을 주고 난 이후에 좀 완만한 상승세에 좀 이어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증시에는 이제 좀 희망이 있어서 항상 그 대선 초년도 때는 임기 초년도 때 항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항상 좀 더 이제 상승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 올해 최고 찍는 다음 간다고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까지는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날 여러분께 투자 전략 또 한 말씀씩 코멘트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은 팀장,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여러분께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종목 퀵서비스는 다음에 저희 또 준비를 하겠고요.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